제 친구 중 하나가 저보고 너는 무슨 사기꾼 맛집이냐? 뭘 그렇게 사기를 자주 당하냐? 뭐 이런 게 놀리는 친구가 있거든요. 저는 근데 좀 과할 정도로 사기를 많이 당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일단 지금 뭐 이 영상에서도 그렇고 인터넷상에 제가 뭐 투자해드린다 이런 글을 이렇게 종종 올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요. 나름 그 중에서 이제 거른다고 해서 걸러서 이제 만나고 또뭐 만난다고 뭐 100%다 투자를 해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뭐 그렇게 이제 자주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돈 빌려달라 투자해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99%가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또 개중에 개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그렇게 투자금을 날려도 또 괜찮은 사람 하나 걸리면은 여태까지 날렸던 금액들을 다 회복하고도 이제 남을 정도의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뭐 소수의 1%를 보면서 돈도 빌려주고 투자도 하고 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그래 이제 사기 당한 경험이 이제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손 꼽는 이제 사기 경험이 이제 세 개가 있어요. 그중 이제 하나가 이제 지금 오늘 이야기할 내용인데 이 놈은 그 제 중학교 동창이었어요. 그 원래는 그 자동차 이제 영업사원 하던 놈인데 처음에 이제 삼성 자동차에서 이제 하다가 이제 벤츠로 가서 이제 뭐 자기 말로는 판매왕까지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판매왕 한 건지 안 한지를 제가 뭐 확인한 건 아니지만 걔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걔 이제 영업하는 거를 걔랑 이제 제가 동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업하는 모습을 제가 이제 보니까 확실히 영업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사기도 잘 치고 거짓말도 정말 잘하고 영업을 정말 잘하긴 잘하더라고요. 이 놈이 이제 처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창 이제 마케팅을 해서 이제 돈을 한창 막 잘 벌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제 카카오 스토리에 그런 뭐 제 일상들을 이제 자랑하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많이 올렸었거든요. 이 동창회 때 이제 그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뭐 특히 그놈이랑 이제 카카오 스토리 친구가 된지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그걸 이제 보고선 이제 몇 번 그 전에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걔가 이제 자동차 영업을 했을 때. 근데 뭐 그 연락 올 때마다 뭐 이제 물어보길래 뭐 그래 뭐 이제 사실 뭐 중학교 때 걔랑 이렇게 친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얼굴 알고 이름 알고 이 정도였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동창이니까 그리고 이제 얼굴 이름도 아는 사이고 그래서 뭐 도와줄 수 있냐고 이제 전화 올 때마다 와라 내가 도와주겠다 뭐 이랬었죠. 근데 그렇게 전화만 오고 이제 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2016년 말인가 2017년 초인가 이때 이젠 연락이 왔어요. 그때가 이제 제가 딱 사업을 이제 대부분 사업을 정리하고 뭐 이랬을 때 이제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이제 자기가 이제 주식방을 운영하는데 이게 뭐 괜찮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그 자동차 영업사원 하면서 모은 돈이 한 5억 정도 있는데 이제 리딩을 이제 받았는데 이제 사기꾼 같은 놈한테 이제 리딩을 받아서 이제 돈을 다 날렸다. 뭐 그러면서 이제 주식을 계속 하면서 이제 좀 주식 고수한테 자기가 교육을 받아서 지금은 뭐 자기가 주식 고수가 됐대요. 근데 이제 투자금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실력은 이미 갖췄는데 실력을 갖추고 나니까 이제 가진 돈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자기가 이제 리딩을 이렇게 얼마씩 받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도 이제 꾸준히 수익을 내줄 수 있고 뭐 이 사업이 이제 뭐 괜찮다고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뭐 저도 이제 그때 주식 투자를 열심히 이제 활발히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주식 고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아니어서 주식을 제대로 뭐 배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주식 관련된 뭐 사업을 하고 싶기도 하고 뭐 이랬던 상황이어서 마침 또 중학교 동창이고 하니까 그럼 제가 처음에는 그랬죠. 그 나한테 이제 마케팅 컨설팅을 받으려면은 내가 이제 1,650만 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뭐 당연히 뭐 돈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교육비를 이제 내가 550만 원을 받는 대신에 나머지는 이제 그 나머지가 아니라 그 네 사업의 이제 수입의 순수익이죠. 순수익의 이제 30%를 나한테 이제 지분 주는 조건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업을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좋은 조건이 어딨냐고. 너무 좋다. 뭐 그러면서 근데 이제 550만 원이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일단 300만 원 먼저 주고 이제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때 이제 200만 원을 주고 당연히 이제 지분 30%를 이제 제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계약서의 중요성을 사실 잘 몰랐어요. 그 전에 이제 수많은 사기를 당한 것도 사실 그게 이제 가장 크죠. 그래서 계약서를 안 쓰고 그냥 구두로만 약속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의왕시에 이제 사무실이 그 당시에 뭐 지금도 사무실이 의왕시에 있긴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의왕역 앞에 이제 사무실이 있었는데 이제 주로 이제 그 전화 통화로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에는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사무실로 와서 이제 미팅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을 하기로 했었죠. 그러고선 이제 그래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가봐야 되니까 그 사무실도 가보고 거기 이제 직원들 좀 교육도 해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 처음 약속은 그놈이 이제 저희 사무실로 오기로 했는데 그냥 제가 갔어요. 어차피 뭐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갔죠. 그 왔다 갔다 하다가 이게 좀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뺑뺑 놀고 있었으니까 뭐 거기 내가 상주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좀 상주 해볼까 이런 마음에 그 천안인데 그 두정동이거든요. 천안 두정동 거기에 원룸을 처음에 이제 하나 이제 얻었죠. 그리고선 이제 급하니까 원룸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를 얻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거기 이제 집을 얻어서 그 사무실에 저도 이제 출근을 했어요. 뭐 정시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이런 건 아니고 거의 뭐 한 10시나 11시 뭐 이때 이제 출근을 해서 뭐 퇴근은 좀 늦게 한 편이었어요. 뭐 10시나 뭐 11시 때 거의 어차피 뭐 집에 들어가도 특별히 할 일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거기서 했던 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마케팅 그런 기획하고 그리고 이제 직원들한테 그 주식 관련된 키워드로 네이버에 이제 상위 노출시키는 방법 교육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카페를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운영했던 그 주식 카페가 이제 인터넷상에 이제 주식 카페 대부분 주식 카페들이 이제 제가 하던 방식들을 거의 다 카피해서 막 돌아가고 막 그때 그랬어요. 거의 이제 제가 했던 일들은 거의 제가 업계 최초로 이렇게 하는 마케팅 기법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내고 동종 업계 업체들이 대부분 제 방식을 따라하고 뭐 여태까지 계속 제가 뭔가를 하면은 그래 왔었거든요. 이제 뭐 주식 카페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이제 주식 카페들이 제가 이제 기획한 그 방식들을 이제 따라하기 시작하고 그 말은 이제 잘 됐다는 얘기죠. 또 직원들한테 그런 이제 회원들이 카페 가입을 하면은 어쨌든 회원들한테 이제 유료 그 결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상담을 해서 이제 결제를 받아내는지 그런
그런 상담 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을 하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놈이랑 이제 좀 트러블이 생기게 된 계기가 이제 처음에 그놈이 저한테 얘기한 게 뭐 아무리 못해도 연 50% 이상은 이제 주식 매매를 하면은 매매 수익이 연 50% 이상은 뭐 무조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진짜라고 저는 믿었죠. 그래서 어우 연 50%면은 이거 대단한데 그리고 또 이제 주식 리딩 업체들이 또 막 100%, 200%뭐 한 달에 뭐 그렇게 수익 내준다 이렇게 광고하는 데가 이제 많거든요. 지금도 많고 그 당시에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는 당연히 사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아니, 한 달에 뭐 100%, 200% 수익을 낼 수 있으면은 사채 끌어다가 그냥 어떻게든 돈 마련해가지고 매매하지 리딩 할 이유 없죠. 근데 이제 연 50%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현실적인 좀 수익률 같았고 얘가 또 이렇게 좀 진실되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믿을만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완전 넘어가 버렸죠. 근데 이제 막상 같이 일을 해보니까 이놈이 하는 방식이 좀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에요. 지금 이 영상에 말하는 것 제가 말을 막 되게 조리 있게 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솔직하고 이렇게 좀 돌려 말하는 거 싫어하고 뭐 이런 성격인데 그놈은 하여튼 그 일하는 방식이 좀 사기꾼 같아 그냥. 이게 그 이제 주식방을 운영하면서 매일 수익 인증 글을 이제 회원들이 올리게끔 이렇게 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회원들을 한 6개인가 이렇게 그룹을 나눠. 1번 방, 2번 방, 3번 방, 4번 방, 5번 방, 6번 방 이렇게 회원들을 다 분산시켜서 방마다 한 10개씩 종목을 이렇게 줘요, 매일. 그러면은 방이 6개면 60개 종목을 매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무조건 그 60개 중에 수익 나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또 이제 그거는 이제 유료 회원들이 있는 방이고 그 6개 방은 이제 무료 회원이 있는 방에 그 유료 회원들이 이제 뭔가 수익 나는 종목이 있으면 그걸 무료 방에다가 인증을 하게끔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무료 회원들이 봤을 때는 유료 회원들은 매일 수익 인증을 하는 거야. 참 그게 이제 좀 마음에 이제 안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저는 항상 지금 이 제가 유튜브 이거 하는 컨셉도 그렇고 이제 제 그 키워드가 리얼 쉐어링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이제 보여주는 거 이게 저는 이제 가장 큰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놈한테도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처음부터 초창기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하는 내역을 이제 있는 그대로 이제 공개하자. 이제 회원들은 얼마든지 내가 이제 모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직원들 이제 교육, 그러니까 이제 그 네이버에 주식으로 그 노출되게 이제 작업하는 방법 직원들한테 교육하고 그리고 노출되는 글도 어떤 식으로 글을 써야 되는지 제가 이제 직접 작성해서 예시로 네이버에 등록을 시켰죠. 그러니까 그 글 하나로 제가 그거를 등록시키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그걸 하나 보고 가입하는 회원이 카페에 이제 가입하는 회원이 하루에 한 70명, 80명, 많게는 뭐 한 100명 이상 그렇게 이제 가입을 했었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직원들이 그 제가 예시로 그렇게 등록한 글을 이제 본따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가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결제율을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입을 하면 그 이제 또 유료 회원들로 이제 또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가장 확실한 거는 그냥 우리 여태까지 매매한 계좌를 까는 거예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런 한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고 그 오프라인 교육을 이렇게 하자.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 오면은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교육 뭐 한두 시간 하고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 매매 그 계좌를 다 오픈을 해서 보여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이 나고 있으면은 당연히 사람들 가입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뭐 확실한 게 어딨어. 근데 안 된대요. 심지어 저한테도 동업자인데 저한테도 안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카페나 이제 회원들한테 이렇게 매매 내역을 여태까지 쭉 한 걸 그럼 결산한 내역을 이렇게 하는데 엑셀 표로 작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 주식 매매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통계치를 뽑는 게 아니라 조회해서 뽑는 게 아니라 엑셀로 그냥 표를 자기가 만들어서 그 숫자를 자기가 입력을 해. 그러고선 그게 여태까지 우리 매매 내역이라고. 그러니까 지가 그냥 만들어낸 거야.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근데 이미 뭐 동업을 하기로 했고 뭐 거기로 나는 이제 이사까지 갔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강제로 뭐 걔한테 이렇게 하게 할 수도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죠. 그때 이제 그렇게 해서 한 10개월 제가 이제 그놈이랑 같이 하기로 한 지 한 10개월 정도가 10개월째 되는 달에 1억 7천인가 월 매출이 1억 7천 정도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순수익은 한 70% 이상 돼요. 직원들 인건비랑 사무실 임대료 말고는 뭐 나가는 돈이 없기 때문에 매출의 대부분이 이제 순수익이죠. 근데 이젠 수익 배분을 안 하더라고요. 뭐 그놈 말로는 뭐 이제 재추다를 해서 사업을 뭐 확장을 시켜야 되고 뭐 그러길래 뭐 저도 뭐 돈이 뭐 그때 워낙 많이 있으니까 뭐 그 몇천만 원 뭐 그런 거 사실 별로 관심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 뭐 2억 이상 나오고 매출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 이제 돼서 이제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젠 수익 배분을 이렇게 뭐 이제 더 이상 뭐 재투자 한다는 명목으로 이렇게 질질 끄는 게 사실 지가 생각해도 이제 말이 안 된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면은 뭐 그러면서 이제 법인으로 전환을 한다고 이제 법인 전환을 하면서 제 지분 20%를 이렇게 주겠대요. 어이가 없잖아요, 갑자기. 그래서 뭔 소리냐? 내가 이제 30% 가져가는 조건으로 우리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이제 그때고 또 이제 막상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일을 거의 다 하는데 30%는 너무 많이 주는 것 같다. 그 20%로 하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입장에서는 30%든 20%든 뭐 사실 뭐 돈이 더 10% 있으면 돈이 더 오긴 하지만 그런 돈에 저는 사실 막 이렇게 연연할 수준은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약속을 그렇게 번복하고 말을 이렇게 한다는 게 그게 이제 참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않냐 뭐 했더니 뭐 계속 하는 얘기가 이제 상황이 어, 처음에랑은 이제 바뀌었는데 뭐 이런 얘기해서 아니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 계속 뭐 이렇게 말을 바꾸는 그 약속이 뭐가 있냐 뭐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걔는 어떻게든 뭐 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도저히 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면 이제 양보를 내가 하겠다. 그럼 내가 그 20%를 가져가는 걸로 할 테니까 대신에 그러면 나한테 그 월급을 뭐 얼마든 고정급을 책정을 해줘라. 그게 뭐 얼마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뭐 사실 저는 이제 돈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무작정 그냥 제가 양보를 하기에는 또 그거는 뭐 자존심도 사실 아니고 그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양보하는 대신에 뭐라도 이렇게 좀 받는 게 있으면 뭐 그런 게 이제 명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고정급이 뭐
월급이 얼마를 걔가 책정해 줄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뭐 그래도 조금이라도 책정을 해주면은 뭐 그걸로 이제 지분 10%를 내가 포기하는 게 이제 뭐 그 정도 양보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선 그 최종적으로 양보를 그게 한 건데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까지 매출이 이렇게 잘 나올지 보장이 안 된 건데 어, 뭐 어쨌든 정말 괘씸하죠. 같이 이제 10개월 넘게 이렇게 일하면서 제가 그놈을 정말 많이 챙겼거든요. 그 그때 이제 직원이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그 사무실에 갔을 때 직원이 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 직원이 이젠 걔를 이제 굉장히 좋아해요. 좋아하면서 또 서운한 것도 되게 많아. 그러면서 이제 그 직원이 저한테 막 울면서 아 나는 성표 형을 뭐 이렇게 하는데 성표 형은 뭐 이래서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굉장히 대변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사장의 그 입장이라는 게 있다 뭐 하면서 네가 그런 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뭐 그런 그 특히 항우 유방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나중에 그, 그 유방이 이제 그런 개국 공신들 다 쳐내고 이러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유방 입장에선 사실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너도 처음에 시장은 이제 형 동생으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 이렇게 이제 회사가 커지고 그때 이제 직원들이 한 20명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만큼 또 이제 사장으로서 네가 또 이렇게 이제 형 동생 예전의 사이가 아니라 그렇게 또 행동을 해야 되고 성표는 또 그 위치에 맞게끔 또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가 서운하게 생각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되게 어쨌든 항상 그 놈을 이제 치켜 세웠거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걔가 저한테 했던 행동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또 이해가 되는 게, 아, 이 새끼는 정말 이 인간이 덜 됐구나, 이런 게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직원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2명이었다가 이렇게 막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뭐, 호칭 뭐 그런 거, 사실 저는 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뭐, 거기서 뭐 호칭 뭐 직원들한테 대접받고 뭐 이러려고 이제 간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니까 이제 초창기부터 있던 직원이 이제 그 이제 걔 제 성표거든요. 걔가 대표가 제 동창이 걔도 있고 이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이제 저보고 그런 거 이제 직책을 이제 뭐 이사님이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표 그놈은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그게 뭐 그냥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제 걔가 이제 저를 좀 견제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제가 이제 직원들한테 막 이렇게 직원들 모아놓고 교육하고 있으면은 저는 이제 성표가 뭔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절대 중간에 껴들지 않거든요. 걔가 뭐 얘기하는 게 옳든 틀리든 절대로 그거를 말을 중간에 끊는다던가 아니면 뭐 걔가 이제 그 잘못하는 행동도 꽤 해요. 그래도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절대 안 하거든요. 단둘이 있을 때나 그런 얘기를 하지. 제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은 그 걔가 이제 어쨌든 대표인데 그런 대표의 위신이 이제 흔들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를 신경을 썼는데 걔는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직원들이랑 있는 자리에서 저를 이제 지적을 한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꽤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 좀 저를 견제하려는 행동들이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그리고 이제 돈이 이제 1억 이상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는 시점에 그놈이 이제 이사를 갔어요 아파트로. 그 전에 이제 천안에서 가장 비싼 주상복합에서 이제 월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걔가 이제 막 월세도 못 내고 막 이랬어요. 처음에 이제 저를 찾아왔을 때 막 그러면서 그때 막
뭐 K뱅크니 그런 인터넷 은행들이 막 생기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때 막 저한테 인터넷 은행 새로 생기는데 가입하면은 대출이 너무 잘 나와서 좋다 막 이러면서 계속 이제 대출 받아서 제가 합류하자마자 바로 매출이 터진 게 아니거든요. 한 3, 4개월 동안은 뭐 사실 의미 있는 매출은 안 나왔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서 좀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고 그리고 한 10개월 차 되면서 이제 1억 이상 매출이 나오고 뭐 이랬던 거라서 그 초반 몇 달 동안은 걔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 했었죠. 뭐 그렇게 이제 대출 뭐 여기저기서 뭐 이렇게 대출 끌어다가 뭐 월세도 내고 겨우겨우 생활비 이렇게 하고 뭐 그러던 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걔 거의 한 50억 가까이 현재는 들고 있을 거예요. 뭐 정확히는 저도 모르는데 걔랑 이제 나중에 막 소송하고 그러면서 좀 계좌도 좀 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벌써 그것도 한 3년 전 이야기라서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월세를 살면서 이젠 아파트로 이사를 주상복합 월세를 살면서 이제 돈이 좀 버니까 아파트 전세로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걔가 이제 허세가 되게 심해서 이제 사람들 특히 이제 회원들 있는 데서는 굉장히 이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죠. 뭐 그게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꾸미는 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거짓말을 굉장히 잘해요. 뭐 그러니까 거짓말을 어떻게 하냐면은 대놓고 거짓말은 안 하고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만들어요. 이게 되게 제가 그 당시에 웃겼었는데 이젠 그래도 이제 천안에서 제일 좋은 주상복합에 이제 살았다는 게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뭐 그래도 천안이라서 뭐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동네에선 제일 비싼 거니까 이제 회원들은 다 걔가 이제 자기 소유의 이제 집에서 이제 살고 있다고 회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로 이사 간다고 하니까 회원들이 그러면 그 주상복합은 파는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답을 안 하고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데 회원들이 계속 집요하게 며칠 동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주상복합 팔았냐 어떻게 했냐 뭐 세놓은 거냐 막. 근데 그 며칠 동안 그냥 계속 물어보는데 계속 그거 대답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돌리는 거를 이제 채팅방에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저도 그 방에 같이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걔는 얼마나 그게 당황스럽겠어. 하여튼 그랬었죠. 뭐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그게 이제 협의가 안 돼서 어 이제 걔랑 이제 완전히 틀어지게 됐죠. 그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또 이제 실수를 했어요. 대화가 안 돼도 사실 결국 이제 걔가 이제 액션을 뭔가를 취할 때까지 제가 계속 기다렸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액션을 취했거든요. 도저히 뭐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내 입장에서는 왜냐면 모든 거를 걔가 다 쥐고 있거든요. 뭐 명인이 뭐니 다 걔 앞으로 돼 있고 직원들도 다 이제 걔를 따르고 있고 월급 주는 사람이 걔니까 걔 계좌에서 돈이 나가니까 저야 사실 이미 내가 가진 거를 다 전수를 해줘서 이제 배울 것도 없고 또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상담에만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네이버 노출시키는 작업을 이제 맡아서 하는 업체를 제가 섭외를 해서 그 업체랑 연결시켜서 이제 그런 네이버 노출 포스팅 작업은 그 업체에서 이제 다 전담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뭐 거기서 할 역할이 없죠. 내가 없어도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생각하면 참 제가 멍청했어요. 그렇게까지 만들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다고 이제 그때는 이제 판단을 해서 걔랑 이제 그때 이제 카페 소유는 이제 제 명의로 이제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 다 탈퇴를 시켜버렸어요 직원들이랑 그걔
전성표랑. 그러니까 걔 이름이 이제 전성표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회사 이름이 슈퍼개미 투자클럽이었고요. 이제 슈퍼개미 투자클럽은 지금도 이제 그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하거든요. 그 업계에서는 꽤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아직도 인지도가 꽤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키웠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탈퇴를 시키니까 이제 또 회원들이랑 있는 채팅방 방장은 또 이제 걔가 방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들을 걔가 또 이제 얘기를 해서 카페에서 이제 다 글도 삭제하고 다 탈퇴를 하라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빠르게 새로운 카페를 만들어서 저한테 이제 배웠던 방법으로 그 카페를 이제 빠르게 키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 저는 이제 팽 당했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써서 뭐 사실 뭐 저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진실을 어쨌든 걔가 이제 사기꾼이라는 거를 밝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변호사비를 한 1,700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 거의 2년 반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승소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인터넷상에 이제 글을 올렸어요. 그 주식 사기꾼 슈퍼개미 투자클럽 이제 전성표 이제 조심해라 이런 글을 올렸더니 뭐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소를 하더라고요. 잘 됐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은 당연히 뭐 무혐의 판결을 받았죠. 그 제가 이제 걔가 어 제가 이제 주식 사기꾼 전성표라고 올린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걔가 고소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무혐의 판결을 받으면은 결론은 걔는 주식 사기꾼 전성표가 이제 맞는 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은 저를 고소를 한 게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더 반갑죠. 당연히 저는 무혐의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뭐 이 영상도 그렇고 이제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미 저는 걔한테 이제 팽 당해서 제가 뭐 계약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걔가 뭐 주식 사기꾼이라고 제가 뭐 떠벌리고 다닌다고 뭐 제가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른 사람들한테 조심하라 이런 의미로 이제 제가 글을 올린 거고 지금 영상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런 사기꾼 얘 전성표는 지금 그 본인 명의로 사업을 안 하고 이제 바지 사장 자기 직원 중 하나를 이제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서 걔를 이제 전문가로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누군지는 사실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그렇다는 것까지만 알고 있고 사실 그걸 이제 좀 딥하게 제가 검색을 해보면은 그런 사업체 명이랑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는데 뭐 그렇게 한다고 내가 득될 것도 없고 또 그걸 막 내가 이제 찾으면은 또 그때 내가 당한 게 생각이 나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아름해서 이 소식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들리거든요. 알고 싶지 않아도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걔가 이제 뭐 당연히 슈퍼개미 투자클럽도 아니고 전성표라는 이름도 지금은 이제 안 쓰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 방식을 이제 알고 계시면은 걔가 이제 또 다른 놈 바지 사장으로 이렇게 다른 사업체를 현재도 이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도 이제 당하지 않게끔 조심하라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그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저도 이제 그때는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당연한 건데 이 주식 투자를 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라고 해도 뭐 무리가 없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이 연 평균 수익률이 한 20% 정도 되거든요. 세계에서 주식 투자를 제일 잘하는 워렌 버핏이 1년에 20% 수익을 내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워렌 버핏보다 수익을 잘 낸다는 거는 말이 그런 이제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투자 자문,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해서 리딩을 하면서
뭐 그렇게 수익을 낸다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해요. 잠깐 뭐 수익이 좀 잘 나올 수 있죠. 특정 기간 동안은. 근데 이제 전체로 보면은 1년에 10% 이상 수익만 나와도 사실 그거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업체들 광고하는 거 보면은 뭐 터무니없는 수익률 뭐 한 달에 뭐 몇십 프로, 뭐 100%, 뭐 심지어 200%막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다 사기예요. 그 현실적으로 그거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업체한테 당해서 이런 거를 알려줘도 그런 업체에 한번 눈이 돌아간 사람은 그냥 맹신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런 거 설명을 해줘도 음, 결제를 하더라고요, 결국. 어쩔 수 없죠. 제가 아무리 마케팅 방법을 알려줘도 저한테 돈까지 내면서 배운 사람인데 제가 알려주는 방법대로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처럼 원래 이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려줘도 들을 생각도 없고 할 생각도 없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 소수의 남의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더 쉽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네.